우리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도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업무 추진비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업무 추진비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정유선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훅 들어갈게요. 네. 사실 거의 이 업무 추진비 논란 이게 돌림 노래처럼 매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 산하기관에서 이제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강대규 변호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위원회 직원은 44명이고 한 7, 8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강원도 및 강원도 출연기관 87개, 또 강원도 교육청 및 교육청 출연기관 34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네. 이 종합감사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감사, 혹은 테마감사 등을 실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매년 종합감사 시책을 제시를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강원연구원이 7월 달에 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제보 시스템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떠한 감사를 더 해달라.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작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구비나 각종 기금에 대해서 쓴 비용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더니 약간 감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연구원 소속 일부 위원들이 회의비를 쓸 때 회의 개최부터 결과까지 약간 속임수를 쓰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납품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 구매비 중에 70%가량이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구매비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 제보가 들어와서 해봤더니 까도 계속 나오네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 수사 의뢰를 했군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사실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 많이 네.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2024년에 불거진 내용은 아니고 2023년 감사 때 문제가 됐었고 이미 제보자가 내부에서 이제 제보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강원도의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강원연구원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강원연구원장이 수용해서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까도 더 나오고 문제가 심각하여서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에서는 그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까지 냈고요.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원연구원이 기본적인 자료를 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조차 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서 내부 그 카드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후에 강원연구원에서 또 좀 즉각적인 반응을 했었잖아요. 네.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 이거 공세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보는지요? 저는 이거는 정당 싸움이나 혹은 세력 싸움으로 봐서는 좀 안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당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감사위원회를 꾸릴 때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돼요. 딱 단칼에 딱 자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감사위원회가 법에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합의체 의사기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쪽 당이라 그래서 감사를 하고 저쪽 당이라 그래서 감사를 안 하고 이러한 행태는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발표가 좀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발표를 하면서 강원연구원도 발표를 했지만 강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전 지방 정권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 시절에 뭐 사업 관여가 있었다. 그것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렇죠. 감사위원회가 전방위적으로 강원도 내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공정하게 감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공작으로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났다면 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 그렇죠. 무언가 얘기가 와서 이건 발표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오고 갔을 텐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니 뭐 감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김진태 도정에 그 기본적으로 아예 나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뭐 편파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실제로 오죽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상임위에서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면서 오히려 정치적 공세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강원연구원이 촉발은 됐지만 이 업무 추진비 논란은 사실 이게 진짜 제대로 문제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업무 추진비 논란 진짜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업무 추진비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업무 추진비라고 하고 뭐 우리가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는 시책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그리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업무 추진비가 그동안 항상 논란이 되었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준도 다 있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마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법적인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세부 규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무 추진비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업무 추진비 중에 이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경우에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거든요. 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던가, 뭐 체육대, 뭐 취미 그런 거 지원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주요 행사들 있잖아요. 혹은 대규모 시책 사업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인데 요거는 행사할 때 뭐 비용을 누구한테 물어주냐 뭐 몰아주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과나 뭐 실에서 그 회식비를 쓰는 그런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사비 그런 걸로 사용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문제되는 것이 이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어떠한 기관의 기관장이 소통을 위해서 뭐 쓰는 거를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여기선 벗어났지만 이제 의회에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라고 있어요.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뭐 의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인데, 업무 추진비 뭐 특활비를 놓고 보자면 과거에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하는 시절에 업무 추진비가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한 달에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 업무 추진비로 나옵니다. 특활비로.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당대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인데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 달에 5천만 원 나보고 마음대로 쓰라고 한 돈입니다. 내가 이거 떼가지고 당에 갖다 주고 이 달에 남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중에 4천만 원은 우리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해서 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인식 개선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업무 추진비 사건을 제가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많이 했는데 보통 이런 연구원 연구기관들이 문제예요. 이 회의비, 연구비, 업무 추진비 여기에 대한 혼동이 오면서 연구를 하지 않은데 뭐 연구를 했다 그러고, 혹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 그 명단에 집어넣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좀 많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논란 좀 앞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출자 출연 기관들이 있고요. 지금 업무 추진비는 이렇게 강원연구원에만 있거나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도의회, 뭐 시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뭐 공공기관 회사 안에서도 법인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데 업무 추진비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강원도의 전체 출자 출연 기관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감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예, 후보자 시절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의 발언의 문제, 그다음에 구구 매체로 뽑히는 그 필진으로 참여했던 문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원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강원도에 대한 아무 관심이나 연구 실적이 전혀 없는 분을 강원연구원장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명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지사가 일일이 의원들한테 전화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해서 강원연구원장에 선임되었다는 후문이 있었죠. 그럼 이런 건 결국은 뭐겠어요? 이미 내재된 문제가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지사의 힘을 싣고 원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본인의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나무인적인 독단적인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아침 공부 포럼이라는 걸 할 때도 극우 인사들을 주로 초청해서 문제가 됐고, 이게 그래서 그 국정감사에서까지도 강원도연구원이 아주 유명세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연구에는 전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도지사님께서 저분을 해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가 좀 진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김진태 도지사의 업무 인사 스타일을 보면 사람을 잘 바꾸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 도지사를 하였는데 지금 비서진 도지사 도청에 있는 비서진 라인들이 국회의원 초선 때부터 있던 그대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는 어떠한 그 보좌진 9명에 대해서 수시로 바꾸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일만 생기면 바꾸고 하지만 그 분 한 명 한 명이 다 가정의 가장이고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연구원 원장에 대해서 편향적인 논란, 뭐 아침 공부 모임이나 다른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꿀 정도의 명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편향적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 그때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 추진비, 회의비 등에 대해서 수사를 별로 조사 입회를 많이 들어가다 보면 경찰이 이 회의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이미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1인당 3만 원을 하는 그런 횟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럼 그 10명한테 다 전화합니다. 다 전화해서 무슨 몇 월 며칠 날 땡땡 횟집 오셨나요? 그러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단순 직원이고 단순 연구원이에요. 저는 그런 횟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 되게 비싼 횟집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러면 다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본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명단을 잘못 작성한 경위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명을 해야지, 이것을 숨기다 보면 영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서는 수사에 좀 협조를 해야 되고 도정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묻혀지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도 또 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원연구원은 그 강원도의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하고 종합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그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빨리 이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일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형사사건도
다뤄보고 하셨다 그러셨는데 네. 이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좀 기상천외한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좀 어떤 것들 좀 있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에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을 쓰거나 혹은 업무에 관련 있는 비용을 쓰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끼워 넣기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실제로는 선결제라 그래서 그 날짜에 거기서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미리 결제를 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비를 쓰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이 선결제 방식은 경기가 안 좋거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코로나 때는 중앙에서 암암리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업무 추진비에서 선결제를 미리미리 해놔라라는 것이고 이거를 그날 그 식사비를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해로부터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업무 추진비가 필요 없네요라는 그런 그 의원님들한테 시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결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이건 편법도 아니고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그런 이 업무 추진비 좀 막연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분 좀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업무 추진비는 뭐 그야말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이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업무 추진비에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수해가 나거나 뭐 이런 불우이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거나 단체장이 이럴 때도 필요하고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완전히 없애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예산서에 각각의 항목을 만들어서 따로 구분해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업무 추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내가 만약에 그 시의회 의장이야, 도의회 의장이야.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럼 이거는 필요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생활비로도 주고 우리 동네에 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불용 처분에 대한 문제로 만약에 500만 원을 써야 되지만 이번 달에는 회의가 좀 적거나 이런 일이 적어서 400만 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무조건 영원까지 다 마치시려고 해요. 이 세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여서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없애면 어떤 다른 방법이 좋을까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뭐 업무 추진비는 좀 없애야 된다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 없애지 않을 거면 단서 조항을 두는데 첫 번째는 후불제로 해라. 기관장이 개인으로 먼저 사비를 내고 그 사비에 대해서 이거 업무를 추진한 거야라고 심사를 받고 그 잔액을 돈을 받아라. 후불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사 안에서만 써라. 저희가 이러한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청사 밖에서 일어난 게 다 원인입니다. 맞아요. 청사 안에서만 업무 추진비를 써라. 손님이 방문하면 청사 안에서 식당에서 먹던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관장 대 직원의 업무 추진비별 비율을 정해놔라. 뭐 직원들은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쓰기도 힘든데 기관장이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쓰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분에서 뭐 공개 방식이나 뭐 정보 공개 방식이나 이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저희도 뭐 기업체들도 회의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외부 사람들 이렇게 미팅 있을 때는 저희도 가끔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이나 이게 어떤 사안 때문에 만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있어서 부정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에 남궁민 씨가 주인공인데 남궁민 씨가 그 대기업의 회계과로 들어가서 대기업 오너 아들의 업무 추진비를 다 불승인을 합니다. 뭐 식사를 하거나 뭐 호텔에서 자거나 뭐 선물 뭐 명품 선물용 다 불승인하는데 뭐 우리 공직사에도 그 회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기관장에 대한 횡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승인할 거는 좀 불승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얘기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업무 추진비 지금 강원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이게 뭐하고 걸리냐면요.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선거법에 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게 씁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덜 투명하게 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늘 언론에서는 의원과 단체장만 얘기하니까 마치 의원과 단체장이 훨씬 더 불합리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캐보면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있죠. 이번 불합리하게 사건도 써요. 예, 직원인지 단체장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또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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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이스토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